일면식도 없는 남을 돕는 것은 전 세계에서 거의 한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같은 한국인이라서 돕기도 하지만 국적이 다르더라도 어떠한 특별한 이유 때문에 남을 돕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사는 한 외국인 가족은 희망을 찾아 한국으로 왔다가 모든 것을 잃고 다시 되돌아가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 순간 한국인들의 하나 같은 행동을 보고 충격을 받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체 어떤 일을 겪은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즈벡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사실 제 정체성은 국적만으로는 정확하게 판가름할 수 없는데 저는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국가 내에서도 고려인이라는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려인 3세고 고려인 2세신 아버지로부터 정체성을 잃지 말고 나중에 어떤 길을 걷게 될지 모르니 한국어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한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었죠. 어렸을 때만 해도 저는 아버지의 교육 방식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우즈베키스탄에서 평생을 살 건데 어째서 사용할 일도 거의 없는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희 마을의 고려인 아이들은 하나같이 마을 내에 있는 태권도장에서 태권도를 배워야 했기 때문에 그 점도 굉장히 싫었죠. 저는 여자고 체육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태권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해주는 훌륭한 무술이라고 하시며 저를 억지로 태권도장에 보내시곤 했죠. 어쨌든 저는 학업을 그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는 아버지의 교육관에 따라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우즈베키스탄 내에서도 손꼽히는 명문대학교에 진학해서 교사라는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사 일을 하다가 동료 교사인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저희는 곧 결혼하게 되었죠. 저희의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무척이나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서 상황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과 배타적인 태도는 점점 심해져만 갔고 저희 가족은 계속해서 소외되기 시작했거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이는 선천적으로 눈에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됐고 이 병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치료가 힘들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많은 돈이 필요했고 남편은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서 러시아로 약물을 유통하는 불법 사업에 가담하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 이 일로 인해 감옥까지 가게 됐죠. 고려인들에 대한 소외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 남편까지 저를 떠나버리니 저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안정한 상황은 제가 앞으로 교사라는 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들게 만들었고 아직 어리기만 한 제 아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차별 없이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엄청나게 들었죠. 무엇보다 남편이 없으니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서 일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따라서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나 정체성을 강조하시던 한국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있는 돈 없는 돈을 모두 끌어모아 비행기 티켓을 구매했고 한국의 높은 물가 때문에 보증금을 낼 돈도 없어서 반지하에 있는 원룸 쪽방을 구해서 어린 아들과 생활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평생을 살면서 힘쓰는 일을 해본 적이 없고 나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엘리트 교육을 받고 존경을 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그저 어눌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일 뿐이었고 공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죠. 처음에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어린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정말 이 악물고 버텼습니다. 물론 저를 버틸 수 있도록 도와준 건 아들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이 저희를 무척이나 잘 도와줬거든요. 저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소외받는 민족이었지만 한국인들은 저희를 가족처럼 여겨주며 이것저것 챙겨줬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다른 한국인 아주머니들은 자신들이 만든 반찬을 나눠주셨고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도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는 듯 보였죠. 저는 바쁜 생활 때문에 아이의 학교 생활에 대해 세심하게 챙겨줄 수 없었고, 부모들이 직접 참관해야 하는 몇몇 행사들도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다지 기죽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른 한국인 부모들이 제 아이를 잘 챙겨줬기 때문이에요. 제 아들은 자신이 고려인임을 밝히니 전부 자신을 한국인 취급을 해주고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했다고 하더군요. 아이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아이가 중국인이라며 놀렸다고 해요. 하지만 그 모습을 본 한국인 교사는 아이들에게 고려인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줬고, 그 후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잘 지냈다고 하네요. 제가 이 이야기를 공장 동료 아주머니들께 말해주니 아주머니들은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조선족과 고려인을 헷갈린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조선족은 고려인과 전혀 교류가 없어서 몰랐는데, 아주머니들께 들은 바로는 조선족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중국에 있다고 여기며 한국 내에서 여러 사고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득을 취할 때나 필요할 때만 한국인인 척해서 한국인들에게 미운 털이 박혔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고려인들은 하나같이 사고를 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어디에서나 자신의 정체성이 한국에 있다고 말해서 한국인들에게 환영을 받는 민족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고려인을 좋게 봐주는 한국인들에게 너무 감사했고, 아버지가 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저희를 진작에 잊었을 거라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났어도 고려인들을 잊지 않았고, 멀리서도 한민족인 저희를 묵묵히 응원해주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해야 했고 원룸 쪽방에서 지내며 아들을 양육해야 했지만,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와는 달리 희망이라는 게 보여서 몹시 행복했어요. 한국인들은 저희에게 굉장히 살갑게 대해줬고 돈도 계속해서 모였거든요. 무엇보다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했던 아이의 눈병은 한국에서 쉽게 치료할 수 있어서 아이는 눈을 잃지 않아도 됐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갑자기 찾아왔어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그만 원래도 안 좋았던 허리 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말았거든요. 저는 참다 못해 병원에 가봤고, 병원에서는 이제 힘쓰는 일을 자제해야 한다고 하며 적어도 2달은 절대로 무리하지 않고 누워있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을 2달이나 쉬어버린다면 저희 가족은 굶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저는 아들의 눈 수술과 병원비로 대부분의 돈을 사용했으며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가족들에게 매달 얼마의 돈도 송금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으로 올 때 빌린 돈도 갚아야 했기에 저희 가족은 남은 돈이 거의 없었어요. 이제 막 희망이 싹 트나 싶을 때 이런 시련이 닥치다니 저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어쨌든 저는 더 이상 무리하다가 일을 아예 못하기 전에 의사가 말한 2달 동안만 일을 쉬기로 했고, 한국의 공장 관리자는 제 딱한 사정을 듣더니 2달간 쉬고 오라며 저를 배려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성실하게 일해줘서 고맙다며 2달 동안 소정의 생활비까지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이런 배려에 너무나도 감사했지만 마냥 웃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번에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이래저래 나갈 돈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죠.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져온 뒤로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는 아이의 낡은 옷과 신발, 가방 등을 새로 사주다 보니 이제는 남은 돈이 전혀 없어서 음식을 구매할 돈도 남지 않게 되어버렸어요. 교복조차 못 사줬는데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평소에 자주 정보를 얻었던 지역 기반 맘카페에 글을 작성했습니다. 지금의 저희 가족의 처지를 설명하고 이번에 제 아이가 입학할 중학교에 교복이 있다면 좀 도와달라며 말이죠.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누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소중한 옷을 줄까요? 저는 그렇게 아이에게 교복조차 사줄 수 없는 현실에 눈물을 흘리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를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죠. 하지만 다음날 쪽지를 확인해 보니
정말 십수개의 연락이 와서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자신의 아이는 해당 중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교복을 줄 수는 없지만 쌀이나 반찬, 생활용품은 줄 수 있다며 연락을 달라는 사람부터 아이의 체형이 어떤지 모르니 자신이 직접 교복을 사주겠다는 사람, 생활용품 가게를 운영 중인데 식기와 그릇, 프라이팬을 지원해주고 싶다는 사람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줬기 때문이에요. 저는 한국인들의 이런 호의에 너무 감사해서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제게 도움을 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이 사람들도 그렇게 여유 있는 형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인들의 어려울수록 남과 나누는 문화가 제게 너무도 크게 와닿았거든요. 그리고 반지하 원룸이라 곰팡이와 벌레가 가득한 저희 집을 본 한 아주머니는 자신의 남편이 인테리어 시공을 한다며 곰팡이와 물자국으로 가득한 저희 집 벽지를 새로 갈아주기까지 하셨어요. 또한 몇몇 아주머니들은 지역 기반 중고거래 앱에 제 사연을 올려주셔서 저희 가족은 많은 생필품과 음식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아낌없는 나눔에 어린 제 아들 또한 한국인들은 우즈베키스탄 사람들보다 자신들을 더 가족처럼 생각해주는 것 같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러고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꼭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고 다짐하더군요.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군대를 가야 하는데 괜찮냐는 제 질문에 아들은 자신을 생각해주고 기억해주는 곳이 바로 자신이 있을 곳이라며 제 아버지가 평소에 하시던 말씀을 그대로 말했고 꼭 군대에 복무함으로써 한국인들에게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낯선 타지에서도 훌륭하게 자라준 아들이 너무도 대견했고 이게 다 제 아들을 차별하지 않고 보듬어준 한국인들 덕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한국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놀랍게도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많은 한국인들이 허리가 아픈 저를 위해 많이 힘써주셨고 그 덕분에 저는 외국인 콜센터라는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따라서 허리가 회복될 때까지 당분간은 힘쓸 일이 없는 콜센터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는 상담사로서 대학생 시절 배웠던 영어를 다시 공부하며 상담 일에 힘쓰고 있고 한국인들의 물질적 정신적 도움 덕분에 저희 가족은 다시 희망을 엿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담 업무를 하게 되면서 여유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오랜만에 아이와 시간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커뮤니티를 통해 우즈베키스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찾아볼 수도 있게 되었어요. 저는 몇 달 후에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야 되긴 하겠죠. 그러나 한국인들이 보여준 따뜻한 정과 배려는 저희 가족에게 큰 힘과 희망이 되었고 이런 희망을 동력 삼아 저희는 한민족의 땅인 한국에서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저도 어려운 한국인 동포들을 도와줄 수 있을 날이 오지 않을까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차별을 피해 다소 낯선 땅인 한국으로 왔는데 이방인 취급을 받을 줄 알았던 한국에서 따뜻한 환대를 받았던 고려인 가족의 사연이었는데요. 한국의 이런 형편이 어려워도 남을 돕는 아름다운 문화가 오래도록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